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21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김남국의 코인 스캔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남국이 원래 2016년부터 코인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코인 재산을 늘리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그 미공개 정보를 활용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처음에 투자를 위한 초기 자본이 불명확한 점, 그리고 또 업계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범법 혐의라도. 그런데 이게 대선 자금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대선 자금 중에서도 특히 김남국이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대선 자금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제3의 다른 대선 자금이, 이재명 캠프의 대선 자금이 이 코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세탁이 됐다는 겁니다. 자금 세탁이 돼서 세탁된 돈이 다시 캠프로 나갔다. 왜 그러냐면은, 가령 대장동 돈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검찰이 혐의로 드러나서 법원이 인정을 해서 구속을 시킨 것은 김용이 있죠. 김용. 이재명의 핵심 접근 김용이 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그때 대선 후보 경선 때 2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강세가 있으니 거기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호남에. 그래서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 5천만 원까지, 8억 4,500만 원까지 받았죠. 순차적으로 받았는데 그때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더 이상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억 원이란 돈을 이 대선 자금으로 쓰려면은, 바로 쓰면은 이게 추적이 걸리죠. 자금 추적이 됩니다. 요즘은 자금 추적이 상당히 세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세탁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냐? 지금 가상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 시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아니었죠. 그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탁을 거쳐서 다시 돈이 빠져나오면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나중에 문제가 돼도 검찰이 추적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 일을 하는데 적임자가 누구냐? 바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김남국이었던 거죠. 김남국은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그때 수행 실정을 했습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그것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수행 실정을 했는데, 이낙연에게 이겨서 본선에 가서 선대위가 출범할 때는 갑자기 김남국이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바뀝니다. 온라인 소통단장. 온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게임업까지 하고, 그리고 가상화폐.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게임과 연결된, 게임 업체가 만든 가상화폐. 그러니까 메이드라는 게임 업체가 만든 위믹스 코인.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자리로 김남국이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남국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은 자금 세탁, 대선 자금 세탁, 이 업무를 미션을 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코인을 많이 했고 전문가니까. 그리고 이재명도 이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안다. 어제 소정국 변호사가 법대로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도 코인에서 돈 세탁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남국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고, 결과적으로 김남국은 그 돈 세탁 역할도 하면서 이 본인의 코인 재산을 늘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세탁을 해주고 자기는 그 과정에서 자기 코인 재산 늘리고, 자, 이 두 갈래가 아마 검찰이 지금 수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김남국 성격에 본인이 번 돈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주진 않았을 거다. 그러면은 대신에 이재명의 대선 자금은 원래 있고 대장동 같은 데서 끌어다 당긴 검은 돈이 있고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김남국에게 맡겼다. 그러면 김남국은 그걸 하겠죠. 하면서 본인의 개인 코인도 불리고 지금 그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인이 수상한 거래들이 막 일어났는데, 코인을 가지고 수상한 거래들이 일어났는데 그 수상한 거래 중에서 일부는 김남국의 돈이 아니고 이재명 캠퍼의 돈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재명 돈이다. 그걸 세탁했다. 그리고 41종의 암호화폐를 막 거래를 했죠. 이것저것을 막 한 이유도 어떤 본인의 개인
코인을 늘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 코인을 거치면서 자금 세탁을 한 흔적이 있다. 자, 그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추론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선 자금을, 불법 대선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을 해서 그 세탁한 돈을 다시 대선 현장으로 투입시켰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김남국 본인의 코인 불리기, 이 코인 재산 불리기 이게 있고, 다른 하나는 남의 돈, 그러니까 대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 가지고 세탁을 했다. 자, 그 세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때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대선 자금이 코인에 의해서 세탁이 됐다. 자, 이렇게 지금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어제 그 수조공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들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코인 사건을 김남국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재명도 그럼 검찰도 이재명의 대선 자금 세탁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연일 이재명의 코인 연루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당신도 코인 한 것 아니냐, 당신도 연루 있는 것 아니냐, 자금 세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당 집권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그런데 김기현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뭔가 정보를 갖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니까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코인이 자금 세탁으로 사용됐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김기현 연일 이재명을 직격하는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대선 자금 세탁을 했다는 뭔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코인 공동체, 뭐 이재명, 김남국 코인 공동체 말을 했다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왜 그 김남국을 제명하지 않느냐? 지금 김남국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되죠. 그냥 놔두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윤리자문위원회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 바로 표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0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의 김남국에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자,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무슨 약점 잡혔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재명이 김남국에게 약점 잡혔느냐, 이재명의 대선 자금 검은 돈을 김남국이 코인 시장에서 세탁을 해줬으면 약점이 잡힌 거죠, 이재명이. 그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코인 자산이 김남국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선 자금용 돈 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가?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자, 김남국은 2016년부터 코인에 열중을 하고 있다. 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평론가 김남국이 정치 평론을 많이 했죠.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래서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 민주당의 젊은 친구들이 코인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녹음된 것이 한 장면이 공개가 됐죠. 이 장경태가 옆에 어떤 다른 여성 국회의원에게 나는 지금 1억 원뿐이 못 벌었는데 그 남국이 형은 10억 원 벌었다고 하더라. 그 시점에 벌써 김남국은 타짜가 돼 있었던 거죠. 선수가 돼 있었던 거죠. 물론 어제 서정훈 변호사는 진짜 타짜는 이재명이다 했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을 김남국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2021년에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그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들통난 것 8억 5천만 원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대선 후보 경선에 쓸 돈이 써야 되는데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자금 추적을 당하겠죠. 그 돈이. 자, 그래서 코인 시장으로 넘기자. 그럼 코인 시장에서 여러 차례 막 동거래를 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빼가지고 오면은 검찰도 추적을 못하죠. 그때 뭐 실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적임자가 누구냐? 소문이 파다했던, 민주당 안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던 코인 타짜, 그리고 코인 좀비 김남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남국은 자기 코인을 가지고 열심히 막 불리기를 하는데
자기의 보스, 이재명 쪽에서 야, 이거 세탁해야 돼 하면은 그것은 본인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론이지만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수사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정치적 상상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 이 코인 시장에 넣어서 세탁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이재명 캠프 안에서 나왔고, 김남국이 적극적으로 꼽혔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실장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겼고, 그래서 게임 업체의 가상화폐인 위믹스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 세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위믹스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1개, 그 중에서는 작코인이라고 불리는 것, 그쪽으로까지 대량 막 교환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세탁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 자금 세탁용으로 이 코인이 사용된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김남국이다. 물론 본인의 코인 그동안 해왔던 것, 상임위 회의 중에서도 막 하고 뭐 이런 것은 그대로 하면서 그 대선자금 세탁용으로 이용됐다. 자, 그 정황이 속속 드러납니다. 제가 정치적 상상력만이 아니란 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업비트, 코인 거래소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좀 김남국 거래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죠. 뭐가 이상한가? 작년 1월 말, 그러면은 작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월 말이면은 대선의 피크입니다. 그때 이재명, 윤석열, 막상 막하였죠. 무조건 막판에 모든 그 총력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 1월 말에 대선이 피크에 있던 때 김남국이 위믹스 코인 60만 개 40억 원어치를 하루 만에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합니다. 이 전자지갑을 이체했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그것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쪽으로 이체를 시켰다는 겁니다. 개인 지갑으로. 그런데 40억 원어치를 이체를 시키는데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보니까는 당시 김남국이 코인 거래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40억을 이체를 시켰다.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그럼 30억 원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30억 원이. 코인으로 들어와서 이게 그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김남국이 본인의 돈 10억 원을 현금화 시키는데 30억 원이 더 얹어서 현금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상하다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상한 돈 흐름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이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은 지금 뭐 자금 세탁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연간 10만 건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하루에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어디 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FIU에 신고가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만약에 제가 지금 1,000만 원을 어디로 보냈다고 하면 그 자동으로 신고되죠. 그럼 FIU에서 이것을 전산을 통해서 AI가 별거 아닌 거는 다 가려냅니다. 별거 아닌 거 다 가려내고, 그 다음 좀 의심되는 거는 두 번 또 사람이 직접 검토를 하죠. 기초 분석, 상세 분석에서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거 수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검찰에 넘기는 게 0.18%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100건이 들어오면은 1000건이 들어와야지 한 18건 정도 이렇게 넘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안에 김남국의 거래가 수상하다고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FIU 시스템 설계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 사람이 FIU의 그런 AI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언론 인터뷰에서 업비트에서 통보받은 의심거래, 그러니까 업비트가 의심거래라고 이야기한 건 현금 쪼개기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 핵심이다. 자, 제가 조금 전에 1,000만 원씩이라고 말씀드렸죠.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FIU 그 시스템에. 그러면은 FIU가 1,000만 원 이상이 자주 있으면은 이것을 현금 인출을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키고 조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너무 1,000만 원 이상이 막 계속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한 개인에게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0만 원을
그 인출을 하면 안 되죠. 990만 원까지 인출을 하면은 그 시스템이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종합적인 이것을 보니까는 한 100억 원 가량이 흘러갔다고 해서 지금 FIU가 검찰에 신고를 한 건데, 자, 쪼개기 인출 1000만 원 이상 인출이 계속 잦으면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1천만 원 밑으로 쪼개기 인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0억 원어치 코인이 현금화됐다고 했죠. 그 대선 시점입니다. 딱 대선 그 무렵에. 그러면 이 1천만 원 이하씩 쪼개기를 하려면은 지금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은 4개월 동안 대선 전후해서 4개월 동안 매일 900만 원씩 하루에 7번 이상 인출을 해야지 15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인출이 됩니다. 자, 900만 원씩 7번 하면은 그냥 대충 계산하면 6,300만 원이죠. 하루에 6,300만 원씩 인출하죠. 그것을 열흘 하면 6억 3천, 100일 동안 하면 63억이 인출됩니다. 4개월이라고 했으니까는 건 100억을 가까이 인출되는 거죠. 1000만 원 이하로, 1000만 원 아래로 막 인출해서. 그래서 FIU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혼자서 그렇게 거래하기는 불가능하다. 가령 김남국이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7번씩 가서 900만 원씩 돈 인출하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다른 대리인들이 있다. 조력자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대리인들, 조력자를 누구겠습니까? 같이 이 김남국 통장에서 막 돈을 인출을 할 수 있는 사람. 김남국 돈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캠프의 대선 자금이었다면은 캠프 사람들이죠. 이재명 캠프 사람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하루에 7번씩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빼갔다. 자, 그래서 돈 세탁 이야기가 FIU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김남국과 대리인을 통한, 김남국의 대리인이죠. 김남국이 직접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리인을 통한 쪼개기 인출, 작년 1월 28일부터 5월 29일 4개월 사이에 100억 원어치 코인이 현금화되는 과정에서 쪼개기 인출이 일어났다. 딱 1월 28일, 5월 29일 사이입니다. 자,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5월 29일까지는 왜 또 그랬을까? 6월 1일 날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3월 9일 날 대선에 지고 나서 본인이 국회에 입성해서 불체포 특권을 받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송영길이 내놓은 자리. 그 선거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5월 29일까지 돈이 인출이 된 거죠. 그 직전까지. 자, 이렇게 할 수는 충분히 제가 정치적 상상력이 아니고 지금 업비트나 FIU에서 설명을 한 대로 하면은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은 자금 세탁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그 범죄수익 은닉, 그 조세 포탈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일단 적시를 했지만 자금 세탁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왜? FIU가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검찰로 보냈기 때문에, 자료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금 세탁은 무슨 자금 세탁이냐? 김남국 개인 것이 아니고 대선 무렵 대선과 딱 겹쳐 있기 때문에 대선 자금 세탁. 자, 그러면 이게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게 대선 자금 세탁이라면 이해가 되는 것이 김남국이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죠. 그리고 지금 목, 금, 토, 일 나흘째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강원도 쪽으로 갔을 텐데 김남국이 잠적을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자금 세탁이라면.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거래 내역을 다 제출을 하라 했는데 제출하겠다 해놓고 제출 안 하고 잠적해버렸죠.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래 내역을. 자금 세탁한 걸 다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 대선을 위해서 자금 세탁을 했는데 그 자금 세탁한 걸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아예 잠적을 해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차라리 잠적해 있으라. 조용해질 때까지. 이렇게 묵시적인 지시를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은 제가 한번 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설명이 되는 것이 갑자기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 개딸들, 뭐 수박을 박살내자, 뭐 이런 이야기, 또는 양이원영, 또 뭐 이런 사람들, 처럼의 멤버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김남국을 옹호하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이 무슨 진보라고 꼭 도덕적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소리까지 했죠. 무조건 김남국을 옹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과거에 조국 수호 했던 것처럼 조국 수호는 문재인 보호를 위해서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런 게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조국을 보호를 해야 됐습니다. 문재인까지 안 가도록. 근데 지금 이 개딸이나 철음회가 김남국 수호하는 것은 이재명에게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재명 앞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김남국 수호를 외치는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자금 전모가 드러날 수가 있고 이것이 대장동과 그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출처가 대장동이다. 그리고 그 돈을 세탁을 해서 대선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뭐 이재명 지금 여러 가지 재판 받고 있는데 또 검찰 수사도 받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확인되는 순간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나죠. 끝나고 민주당은 풍지 박살이 나서 해쳐모여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경과 뒷담화였습니다.